화려한 날들 25화 예고. 운명을 뒤흔드는 진실의 순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그 한마디에 은호의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경찰서 상담실에서 받은 이 한 장의 서류가 은호의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종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형광등 불빛이 너무나 밝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입양아로 살아온 은호에게 친부모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거든요. 경찰관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줄 수 없다고,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은호는 경찰서를 나섰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성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딸을 찾기 위해 DNA까지 등록해 놓았다는 그 말.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DNA를 등록했던 건데 정말로 일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은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30년 만에 나타난 친부모가 진심으로 자신을 찾고 싶어 했던 걸까?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 왜 하필 지금 성희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성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냐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은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성희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은호는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죠. 성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과 나오면 꼭 알려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확신했습니다. 성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은호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친부모가 누굴까? 왜 날 찾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은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지혁이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에게 고백했던 그 남자. 내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고, 너를 잡아야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 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고백이 너무 갑작스러웠냐고.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좀 혼란스러우니 시간을 달라고. 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자신은 기다릴 수 있다고.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다음 날 아침 은호에게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원한다고. 내일 오후 2시에 상담실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끄는 은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만나게 되는 거구나. 30년 만에 친부모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내일이라니. 은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죠.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와 닮은 것 같은데. 은호는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성희의 딸 영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성희가 자신에게 접근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묘한 눈빛, 자신의 생년월일을 물었던 것, DNA 등록을 권유했던 것,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지혁이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DNA 검사를 했다는 것, 일치했다는 것, 그리고 내일 친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것까지. 지혁은 은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경찰서 상담실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희가 자신의 친엄마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성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찾아 헤맸다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게 다 알고 있었던 거냐고.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다고. 하지만 한 달 전쯤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 달 전. 그럼 성희는 한 달 동안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은호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호는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성희는 대답했습니다. 은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말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성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멈춘 거죠. 은호는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있냐고. 성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는 쌍둥이라고. 오빠가 있다고. 그 한마디에 은호의 세상이 또 한 번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쌍둥이라고. 자신에게 오빠가 있다고. 30년 동안 외동딸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은호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어디 있냐고, 오빠는 어디 있냐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성희는 병원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간질환이라고. 심각한 상태라고.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간이 필요한 거냐고. 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그래서 자신을 찾은 거냐고. 오빠 살리려고 자신을 찾은 거냐고 은호가 물었습니다. 성희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은호를 정말로 찾고 싶었다고. 3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상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한강변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지혁이 나타났습니다. 은호의 위치를 추적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성희가 친엄마라는 것,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오빠가 자신의 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지혁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라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오빠가 위험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은호는 말했습니다. 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은호의 몸이라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은호는 말했습니다. 오빠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다음 날, 은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오진. 자신의 쌍둥이 오빠. 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니.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성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급격히 악화됐다고. 간경화가 말기까지 왔다고. 간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오빠의 병 때문에 자신을 찾은 거죠. 은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자신을 찾고 싶었던 거냐고. 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라고. 은호를 정말로 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진이도 살려야 했다고. 은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오빠만 데려갔잖냐고. 성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자신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가난했고 혼자였고 둘 다 키울 수 없었다고. 은호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자신을 보육원에 맡겼냐고. 성희는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약했다고.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다고. 은호는 건강했다고. 결국 건강한 딸은 버리고 약한 아들은 데려간 거였습니다. 은호는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성희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을 좀 만나달라고. 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쌍둥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은 얼굴. 우진은 말했습니다. 내가 은호구나. 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진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약해서 은호가 보육원에 가게 된 거라고. 은호는 말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라고. 우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이식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은호가 무리할 필요 없다고. 이건 자기 병이라고. 은호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은호야, 넌 30년 동안 우리 가족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지금 와서 갑자기 나타난 오빠 때문에 내 몸을 희생할 필요 없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우진의 말에 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성희가 말했습니다. 우진이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빠르면 한 달 안에.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를 도와드리겠다고. 하지만 조건을 말했습니다. 수술 후에 자신은 자기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성희의 딸로 살고 싶지 않다고. 성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호는 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결정했다고. 오빠를 도와주기로 했다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나중에 자기가 도울 수 있었는데 안에서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며칠 후 은호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간접 합도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날짜를 3주 후로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은호는 지혁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은호는 말했습니다. 선배, 수술 끝나고 자기 대답 들어주겠냐고.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잘하고 나오라고. 그럼 그때 대답 들을게. 약속하라고.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성희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꼭 살려달라고. 간호사가 들어와 은호를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은호는 마지막으로 지혁을 봤습니다. 지혁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응원했죠. 은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선택이니까. 다음 주 26화 예고. 12시간에 걸친 대수술. 하지만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은호와 우진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두 쌍둥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술 후 성희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더 큰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은호가 보육원에 맡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편 지혁은 은호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성재와 수빈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지환과 영라도 큰 결정을 앞두게 되는데 화려한 날들 26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